홍공 흑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어제 영상 하나 올렸어요. 스터디 코드에서 한번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되게 분분했던 바로 이제 실용영어하고 이제 입시영어입니다. 제가 다 이제 경험해본 입장에서 한번 이제 좀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있었구나. 되게 좀 혼란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좀 제가 찬찬히 읽어봤고, 시간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짬날 때, 주차했을 때 이렇게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입니다. 실용 영어를 매진하다가 초등 고학년 때 입시영어로 전환했을 경우 아이가 입시영어를, 즉 문법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선생님 경험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요거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고학년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자녀를 고학년까지 키운 어떤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좀 신뢰도 떨어질 수는 있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중학 강의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했고, 특히나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수강생이 있었던 강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08년도, 9년도 매직 중앙영어법이라고 제가 랩하고 노래하고 약간 좀 흑역사인데, 초등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초등생들이 한 몇십만 명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습자 용이 진짜 많더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했는데 막상 보니 뭐 재밌어요 등등.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거에 많이 좀 아이들이 이제 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 첫 번째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그동안 영어를 어떤 일종의 실용영어를 하기에 골든타임이잖아요. 저학년 때는. 그때 영어를 좀 즐기면서 재밌게 흥미를 기반으로, 즉 아이의 흥미가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쭉 끌고 왔느냐,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냐, 요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영어 감정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습적인 요소가 들어와도 이거를 이제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어떤 내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하게만 갑자기 이거 뭐 100개씩 다 외워라, 200개씩 다 외워라, 요런 식의 어떤 역행하는 방법만 아닌 다음에는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거부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런 경우죠. 그냥 애가 그렇게 영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떻게든 끌고 왔어요. 이렇게 뭐 채찍과 당근 주면서 끌고 왔어. 그러던 아이한테 원서도 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어쨌든 시켜왔는데 학습적 요소가 갑자기 들어온다. 이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죠. 요런 애들은 첫째, 이게 이제 딜을 해가지고 혹은 당근 혹은 채찍을 써가지고 계속 이제 갈아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애가 완전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지, 요거부터 판단을 해야겠죠. 만약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 혹은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분량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아이가 하는 과업 있죠. 성격이 애들이 막 빽빽이를 쓴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문법적인 걸 외우게 강요한다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헤징을 좀 해줘야 돼요.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실 아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고, 아이는 의사만 그냥 밝힐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최고예요. 고마운 일이지, 밝히면. 끙끙 앓다가 그냥 간 애도 있어요. 그 나중에 중학교 오면 터져요.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사춘기하고 같이 터져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걸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를 좀 이렇게 이끌어내고, 애가 그때 했던 이제 과업이라든지 이런 성실들을 보면서 애가 이제 겁나 힘들구나, 어땠구나, 이 흔적을 부모가 이제 관찰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솔루션이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때도 부모의 어떤 그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흥미도에 따라서 애가 얼만큼 좋아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 학습 양에 대해서 혹은 난도에 대해서 혹은 과업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부모가 관찰하고 조율을 해준다면 제가 볼 때 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의 성향에 따른, 영어에 대한 감정에 따른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진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제 교과에 대한 어떤 학습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3학년 되는데, 3학년 이제 학부모님 아시겠지만 꼽셈 넘어갈 때 한바탕 울다가 꼽셈 잘 되고 나면 나눗셈에서 눈물을 더 흘려요. 그리고 교과서 보면 이제 뭐 스토리텔링 약간 그 흔적도 남아 있어가지고 막 철수가 색종이를 450장을 샀는데 뭐 친구들 몇 명한테 나눠주려고 한다. 그잖아. 철수가 왜 450장이나 샀을까? 뭐 저는 그거 보면서 짜증도 많이 났어요. 여튼 그런 과업을 하면서 애들이 또 이렇게 눈물 쏙 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뭐 수학이 됐든
애가 이제 과학이 됐든 사회가 됐든 그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이 아이가 좀 타교과에서도 저는 학습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근데 힘들어도 넘어가는 성공 경험이라고 할까요? 성공 경험이 좀 쌓였는가, 누적이 됐는가, 아니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끌고 왔는가,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만 떼놓고 분리해서 볼 수 없는 게, 우리 초등 교육 과정은 제가 볼 때 어떤 홀리스틱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 물론 중고 가서도 그런 어떤 성향이라든지 배경, 히스토리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초등에서는 그거 하나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되거든요. 애가 막 이거에 대해서 학습력을 이제 얼만큼 가질 거냐 판단하는 것은 사실 타교과에서도 저는 이제 본보기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한글 읽기를 잘 하는 친구들이 영어 독서로도 잘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고, 학습이란 부분도 이렇게 애가 공부를 하고 성경 경험, 즉 어떤 성공 저금, 학습 저금을 한 친구들은 영어로 학습이 넘어왔을 때 기존에 조금 해오던 거에다가 요것도 조금만 고비 지나면 너가 잘할 수 있어, 나눗셈 했던 것처럼 이라고 이제 이게 설득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타교과라든지 타자 과업에서의 어떤 학습력, 요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애한테 들어갈 문법에 대한 어떤 난도라든지 과업이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부모가 또 하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어떤 각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시기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 지역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요. 사실은 3학년 때부터 초3 때 혹은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보냈을 때 정말 이제 놀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녹여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영어에 배이게 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사실 입시 영어 흉내를 시키는 문법책 갖고 와가지고 바로 시키고 문제 풀리고 문제풀이 같은 거, 사실 그거는 충분히 고학년이라든지 중학교 가서 원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사실 그 어릴 때 실용 영어의 문이 열려있는 어떤 골든타임에는 사실 역행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속도에 대한 강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좀 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3, 4학년 때 영어를 어학원이든 뭐든 이미 입시 영어에 대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입시 영어 힘든 거야, 단어를 원래 많이 외워야 되는 거야, 시험 치는 거야, 안 됐을 때 친구들은 다 잘 봤는데 너도 좀 경쟁의식을 느껴야 되는 거야, 너 오늘 패배한 거야, 와 같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3, 4학년 때 이게 영어 리바운드에 대한 게 올라오고, 이제 빠르면 이제 뭐 초등학교 5학년이면 사춘기오잖아요. 지가 하기 싫다고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초 5, 6 되면. 즉 입시 영어를 너무 일찍 시작을 했다, 기관이든 혹은 부모님이 직접 지도를 하든 너무 일찍 시작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골든타임을 놓쳤을 뿐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5, 6학년 때 학습 조소에 대해서도 또 한 번에 이제 리바운드를 부를 확률이 너무나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 4때 같은 경우에 가급적 학원을 보내더라도 그런 데는 좀 저는 안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저희 집에도 실제로 학원 다니지 않고 제가 직접 지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초등영법이라는 아시죠? 그죠? 그거를 저는 내년부터 초4가 되면 한 8품사 정도예요. 8품사 정도만 가볍게 그냥 이제 가벼운 학습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을 볼 겁니다. 간을 보고 애가 좀 이런 것도 해낸다라고 하면 성공 경험을 저는 줄 거고, 그걸 바탕으로 5, 6학년 때 조금씩 더 이제 시켜볼 건데, 어쨌든 저는 제 플랜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여튼 5, 6학년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향이라든지 타 과목이나 타 과업을 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문법을 거부하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이의 성향을 보고 부모님이 대응을 해야 되는 어떤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 아이 이거 했으니까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요.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이게 정규 분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 너무나 잘하는 소수의 이웃집 아이. 엄친 아들, 그죠? 엄친 아이죠, 그죠? 소수의 정규 분포를 보고 흔들리죠, 우리는. 책이든 방송이든 이걸 소수의 정규 분포를 보고 우리는 흔들리고, 대부분은 중앙에 분포하고 있잖아요, 중앙에. 분포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낮은 분포 돼 있는 사례를 보고 우리 애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할까봐, 이런 통계적인 어떤 흐름에서 부모님들은 많이 불안해할 거고 아이들도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여튼 이제 대부분의 상당수의 이제 중간에 있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정규분포상에 앞에 있고 좀 빨리 달리는 친구가 있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너무 이제 뒤처져 있는 친구들 보고 이 친구들이 영원히 뒤처지는 법은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어떤 방법이 있고
때가 되면 입시영어 탔을 때는 핵심이란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면 입시영어는 사실 영어, 순수 영어, 실용영어하고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변형된 괴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속도의 문제로 너무 치부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좀 이렇게 아이를 좀 잘 바라보고 아이를 좀 객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훗!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질문에 대해서 문법을 거부감 없이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지금 영어에 대한 감정 요거 좀 잘 해보시고 히스토리 그동안 어떤 학습을 거쳐왔는가 애가 너무 입시적인 걸 하진 않았는가 요런 거에 대한 걸 판단을 한 다음에 가장 쉽고 적은 것부터 늘 출발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루틴화 시켜라 시스템화 시켜라 그러면 나중에 그 시스템이 아이를 부모님을 편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늘 강조드리지만 100명의 학생한테는 100명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다 라고 답변 드리긴 어렵고요. 이런 각도를 가지고 접근하라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다다다다 토해내느라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여러분들의 의견, 질문 이런 것들 있으면 제가 짬날 때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 홍공TV 많이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공!